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첫 소식입니다. 교회 성장연구소가 여러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 250곳을 찾아가 온라인 예배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학 교회 성장연구소 연구사역부장은 빌리그리암 전도협회 2020 코리아 페스티벌과 협력해 사역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에 많은 성도들이 동참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빌리그리암 전도협회 그다음에 2020 KF와 함께 협력하여서 교회들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50개 교회를 저희가 방문해서 목사님들이 필요한 온라인 예배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혹시 많은 분들이 참여를 또 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같이 이 일에 협력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과 많은 크리스천 비즈니스맨들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회 성장연구소는 스마트폰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 교회의 경우 필요 장비인 핀 마이크와 삼각대, 연장선을 무료로 지원하고 컴퓨터 웹캠을 통해 고화질 예배를 드리기 원할 경우 교회가 10여만 원 상당의 장비를 준비하면 직접 방문해 세팅과 운영 방법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보건의료 전문 NGO 글로벌 케어가 대구 지역 취약계층 400가정에 200kg 상당의 딸기를 지원했습니다. 취약계층에게 제공되는 식량 구호 물자의 다수가 간편식으로 구성돼 있어 라면 같은 음식을 장기간 섭취 시 영양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지적에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원 물품은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경북 지역 영농업체에서 공급을 받아 지역사회로부터 큰 환영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텔레그램 엠번방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왜곡된 중독 현상이 가져온 심각성에 대해 교계에서도 경각심이 일고 있습니다. 동영상 이용자 26만여 명에 대한 수사도 본교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불법 유포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피해 여성 중에는 미성년자도 다수 포함돼 있어 국민적 공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불법 공유방 60여 곳을 이용했다고 추정되는 이용자는 26만여 명. 중독 전문가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근 서울중독심리연구소 소장은 성중독 현상은 지독한 외로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가 지나친 거룩함에서 벗어나 중독자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성중독 현상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도 이제 많을 거예요. 이 성중독의 현상은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에서 또 오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밀함을 체험하고자 하는 왜곡된 방법들이에요.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 경험이 곧 회복으로 가는 이제 징검다리가 됩니다. 우리가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용서해주는 이제 그런 훈련이나 소모임들, 나눔이 많아지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은 여러 공유방 중 하나인 박사방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운영자를 넘어 이용자 26만여 명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는 상황. 해당 내용을 담은 국민청원은 190만 명에 육박합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용자 처벌 가능 여부에 대해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취향 가을 햇살의 권우현 변호사는 단순 시청만 한 이용자를 처벌하는 법은 없지만 범죄단체 조직죄로 법리 구성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입법적인 공백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다운로드한 경우는 이제 처벌하는 규정은 있고요. 그 단순 이제 스트리밍을 통해서 이렇게 본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현재는 없고요. 그 관전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에 가입한 행위로 볼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주빈이라는 사람의 행위가 집단의 우두머리 또는 수괴에 해당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나온 사실관계를 봐서는 범죄단체 조직죄로도 법리 구성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지게 한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 민감룡 경찰청장이 24일 방조자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선언한 가운데
이용자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텔레그램 엠번방 사건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고 그 충격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건을 접한 사람들은 첫 번째는 누가라는 질문을 했고 두 번째는 왜라고 재차 물어보게 됐는데요. 이 시간 브릿지 임팩트 청소년 사역원 정혜민 목사 그리고 중독치유연구소장 박종련 목사 두 분 모시고 관련 내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들도 뭐 이미 보도를 통해서 이 기가 막힌 사건 또 내용에 대해서 많이 알고 싶을 텐데 두 분은 이 사건을 어떤 시각으로 보고 계시는지 우리 목사님 한번 좀 네. 말씀해 주실까요? 다들 이제 하시는 반응은 네. 터질 게 터졌다라는 반응입니다. 터질 게 터졌다. 네. 네. 이번에 그 엠번방 사건이 굉장히 처음 네. 이제 발현한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네.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심각하게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네. 다른 형태로 네. 이제 드러난 사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어떻게 봐서는 우리나라 안에서 굉장히 여성을 상품시하고 네. 그리고 굉장히 성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왔던 그런 우리나라의 민낯이 정말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터질 게 터졌다? 네, 네, 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이러면 국민들이 생소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아, 자, 우리 목사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는 그 빙산을 보면 위 앞에 조그맣게 네네네. 나와 있지 않죠? 밑에 이만큼이 그렇죠. 더 네. 숨겨져 있죠. 그 중에 밑에 있는 일부가 잠깐 드러난 정도라고 보시는 게 가장 그래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네. 예전부터 해서 계속 음란물의 문제들은 계속 있어 왔고 네. 여기에 따라 사건화들은 매년 계속 반복해서 일어났지만 이것들에 대한 사회적 대책이나 교육적인 방법들은 계속 뒤처진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아동뿐만 아니라 이미 음란물을 접하는 시기 자체가 네. 초등학교, 고학년, 저학년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이미 그렇게 초등학교 때 음란물을 접한 아이들이 실제 중고등학교 때는 행위로 옮기는 과정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네. 그것들을 많은 학부모들이나 그 많은 일반인들은 잘 모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미 학교 현장에서는 네네. 아이들의 음란물이나 성적인 문제에 관련돼서 몇 년 전부터 꾸준히 계속 경고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내용들은 이것들을 다루지 못하고 네. 방치하고 있다가 네네. 이제서야 하나가 터진 건데 네. 그 하나도 본류가 터진 게 아니라 네. 한 가지가 터진 것뿐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있습니다. 빙산의 일각이다. 예, 예. 뭐 그 밑부분 어마어마하겠어요. 예, 예. 네. 자,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이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청소년, 어린 아이들이라는 말이에요. 네. 정말 성인들이 상상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인데, 네. 자, 우리 종 목사님 이거 어떤 부분인가요? 일단은 그 언론에도 드러났다시피 피해자들을 이렇게 연령대를 조사를 해보니 네. 굉장히 많은 피해자 중에서 또 미성년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더 충격적이었던 건 피해자만 미성년이 있었던 게 아니라 네네. 피의자, 그러니까 가해자, 그러니까 네. 이 엠번방 안에서 같이 가담했던 친구들 중에서도 미성년이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우리 앞에서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음란물을 접하는 연령대가 많이 낮아졌고 그러면서 네네. 성에 대해서 굉장히 무감각해지고 네. 도덕적이지 않은 그런 영상들을 어렸을 때부터 접하다 보니까 그런 양심이라든지 도덕적인 양심 이런 것들이 좀 무뎌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뭐 언론에 드러났다시피 피해자들 중에서는 11살이 뭐 피해자가 있었다라는 네네. 이 말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놀랐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언론을 보면 9살짜리도 있었다라는 이제 굉장히 증언들도 어린 나이인데요. 네, 네. 나오고 있고 피해자들 중에서도 중고등학생들이 굉장히 많았다. 네. 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글쎄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 정상적인 사람은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충격이 또 네. 다시 우리에게 네. 다가오게 되어지는데 네. 자 그러면 그것을 이제 만들고 배포하고 회원들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그 회원 숫자가 26만 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자 우리 일반 사람 생각에 정말 그 많은 사람이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목사님?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거는 단순히 드러난 수치로만 봤을 때는 그 아주 미비한 수치라고 보시면 이것도 맞습니다. 빙산의 일각입니까? 예. 네. 중국 쪽만 보더라도 또 중국에도 똑같은 엠번방 사건이 이번에 터졌는데 네네. 거기는 10만 단위 800만 명이 가입이 돼서
네. 터졌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네. N번방이라는 엄밀하게 말하면 성착취 영상을 전문적으로 올리고 네네. 그것들을 유포하는 사람이 26만 명 정도인 거고 네네. 그거는 전체 음란물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특정 부분의 한 소수점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다른 일반적 음란물까지 더 넓게 봤을 때는 네.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아니면 남성 인구, 네. 여성 인구 포함해서도 네. 음란물을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엄밀하게 말해서 내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가운데 음란물을 네. 한 번도 안 봤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한 번도 안 본 사람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라고 네. 이야기할 정도인데 그 정도 수준이라고까지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착취물을 본 사람이 25만 명이고요. 네. 그 25만 명은 회원을 가입한 사람이 25만 명인 거고 네. 그 가입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것을 또다시 유포하고 또다시 본 사람까지 계산을 한다고 하면은 네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10배 이상을 더 하는 게 맞습니다. 네. 자, 그럼 이 부분이 이번에 이제 주범, 네. 뭐 본인 악마라고 했던 이 범인의 모습은 6살이란 말이에요. 네, 네. 자,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젊음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되어졌을까? 또 네.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이런 모습에 함께 동조하게 되어질까라고 하는 굉장히 의문인데 우리 정선생 어떤 입장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그 26살이라는 나이를 듣고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거예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평범하게 생긴 네. 네,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바로 뭐냐면 조주빈은 본인을 악마라고 표현을 했지만 네네. 실은 그런 악마라는 표현은 이제 굉장히 거북스럽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실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악마라는 이름으로 피해가지 마라. 네. 이거는 어떻게 봐서는 우리 보통 사람들 안에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동안 숨기고 드러내지 않았던 네네. 그런 악한 어두운 부분이 드러난 것뿐이지 본인 스스로를 굉장히 악마로 지칭하지 말아라라고 이제 불편함을 드러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네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공감하는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계속 얘기하시지만 점차 이제 우리나라 모든 이제 전 네. 세계적으로도 어렸을 때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굉장히 그런 뭐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되는 그런 나이가 연령대가 어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본인이 요구하거나 의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네네. 그런 영상이나 그런 매체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이렇게 빨리 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람들의 성인식은 네. 성교육은 거기에 못 맞춰가는 것이 실은 현실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런 상황 속에서 성에 대해서 잘못 인지를 하고 굉장히 왜곡된 인지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동의 없이 사람들이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좋으면 돼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반인륜적인 행위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이 조주빈을 네. 비롯한 이런 가해 행위를 벌였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어떤 충동적으로 그리고 네. 어떤 본인의 뭐 어리석고 어떤 본인의 연약함 때문에 이게 드러났다기보다는 네네. 이게 아주 오래전부터 축적되어서 지금의 이런 사건이 드러났을 거다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피해자 친구들 네네. 혹은 가해자 친구들도 실은 우리가 왜 청소년들이 이렇게 음란할까에 대한 그런 질문을 던지기보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회적인 구조라든지 네네. 그런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른들이 굉장히 좀 진지하고 반성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박 목사님 이런 입장에서 이게 이제 그걸 즐겼던 사람들이 이거 청소년뿐만 아니고 어마어마한 26만 명이라는 성인들도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는 또 각양각장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건데 이분들이 음란, 뭐 정식적으로 가족이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한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이들의 모습, 이 청소년 성인들도 되어졌다는 것,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목사님 입장은? 시작 자체는 어린 시절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네. 음란물을 접하게 되는 많은 것들은 대부분 호기심에 의한 부분인데 그 호기심에 의해서 지금 N번방 사건 같은 경우를 놓고 네네. 봤을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기심에 의해서 음란물을 찾게 되고 네네. 그리고 그 음란물을 찾는 것 자체가 내가 호기심에 의해 찾는 게 비율이 높다면은 그 다음은 주변 사람들, 친구들과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 안에서 네네. 주변에 친구가 보여져서 보고 그것들에 대해서 흥미가 어느 정도 생기고 그것들을 자꾸 탐색해가는 과정이 이미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네. 그런 것들을 보고 적극적 의미의 탐색을 하다가
나중엔 그게 일반적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네. 일반적으로 느껴지고 본인의 성적 만족도가 떨어지면 좀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되고 그 자극적인 것들이 마지막 단계의 음란물 중독 단계로 넘어가면은 행동으로 실행으로 옮겨지는 단계로 넘어가는데 네. 그 26만 명의 많은 사람들은 엄밀하게 보면은 그런 탐색적인 단계, 네. 호기심을 넘어서 탐색적인 단계 안에서 내 성적인 취향에 맞는 영상이 성착취 영상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사람들의 수가 26만 명인 거고 네네. 일반적 음란물에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도 일반적 음란물이냐 그게 동양이냐 서양이냐 동남아냐 인도냐 아프리카냐 이것도 또 틀리고요. 네. 그걸 몰래 찍은 영상에만 몰두하는 사람이 있고 네네. 그리고 가장 안 좋은 뭐 소아나 아니면 청소년 쪽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또 네네. 따로 있는 거고요. 네. 그 중에 N번방이라고 하는 성착취 영상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메조키즘 사디즘이라고 이야기하는 네네. SM 쪽에 가까운, 그러니까 전체 성이라고 놓고 봤을 때는 조금 강한 쪽에 있는 쪽이기 네네. 때문에 이것들은 이미 기존에 소프트 포르노라고 하는 일반적 음란물에 노출이 돼서 네. 거기서 이미 내성이 생겨서 더 강한 걸 찾아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네. 이미 이거를 한두 번의 호기심 아니면은 이런 걸로 볼 수는 없고요. 네. 어린 시절부터 이미 음란물에 장기적으로 노출이 돼서 좀 더 강한 자극을 찾아서 온 사람들이라고 네.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마치 음식을 먹으면 더 예, 예. 매운맛을 찾는 맞습니다. 것처럼. 예. 아, 그런 이분들은 어떤 한 단계를 이제 업그레이드 예, 예. 되어졌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런 그 피해들이 청소년, 뭐 성인까지 더 나가서 심리적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사람들의 소규모 공동체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걸 리드한 사람이 이 조주빈이라는 그 청년인가요? 어떻게 일단 보시나요? 드러난 사람은 네네. 조주빈이고요. 검거된 사람은 조주빈이지만 실은 처음에는 그 박사방이라고 네네. 하는 박사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조주빈이 주도적으로 했을 것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시겠지만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전에 N번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N번방을 만든 사람이 조주빈은 아니고요. 네네. N번방을 만든 사람은 이제 각갓이라든지 네네. 왓츠맨이라든지 이런 운영자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은 네. N번방의 그 형태에서 파생된 다른 형태의 그런 성착취 그 불법 방을 운영했던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지금도 이제 언론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면 조주빈 씨 말고도 그것에 같이 공동 운영을 했던 뭐 네네. 사막이라든지 이런 아이디를 가진 네. 사람들의 운영자들이 속속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네. 저는 아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씀을 했었는데 저는 네네.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검거된 사람은 조주빈 씨지만 네. 이 외에도 훨씬 더 사악한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성착취 영상을 찍었던 또 다른 네. 운영자, 또 다른 지도자는 더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 목사님 제가 물어보면 자, 어떤 언론 보도에 보면 굉장히 조직적이고 굉장히 자기들만의 비밀만을 공유하는 마치 사이비 집단처럼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이 조직이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목사님?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 자체는 맨 처음에는 그냥 네. 단순히 보는 사람, 올리는 사람으로 나눠져 있다가 네네. 그것들을 계속 주고받는 가운데 엄밀하게 말하면 조금 경쟁처럼 비슷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경쟁, 왜냐하면 네. 누가 더 좋은 영상을, 더 새로운 영상을 많이 올리느냐에 네네. 대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경쟁 관계 안에서도 영상을 공급하는 사람과 영상을 뿌리는 사람과의 역할들이 서서히 나눠지게 되고 그 안에서 각자의 역할이 만들어지면서 그 방들이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는 각 방들 안에서 최고의 영상을 생성해내는 사람들이 있으면 네. 그들 안에서 또다시 경쟁이 붙는 구조가 됩니다. 네. 그래서 누가 더 많이 영상을 만들어내고 올리고 누가 더 많이 네. 이익을 얻었냐에 대한 경쟁 구조가 되면서 그 안에서 서서히 그 사람을 동조하는 세력이 생기고 그 안에서의 역할이 나눠지는 네. 그래서 자생적으로 만들어져서 자생적인 것 안에서 그들 스스로가 하나의 조직회의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들이 하나의 소집단처럼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소속된 곳에 있는 영상물에 네네. 대한 내가 관여를 했다고 하면 그것 자체가 내 작품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네. 내가 수익을 발생시키고 아니면 또 다른 영상들과 바꿔볼 수 있는 이게 하나의 생물화처럼 돼 있다. 네. 그 대신 시작 자체는 처음부터 조직을 구성해서 하려고 하는 목적은 아니었지만 네네. 어느 순간에 그것들이 다른 방들과의 경쟁 안에서
스스로가 조직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청소년들에게는 너무 보편화, 일상화됐단 네. 말이에요. 과연 이럴 때 우리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과연 청소년들의 대책 네. 어떤 게 필요할까요?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네네. 보통 생각하실 때에는 이러지 않도록 계속해서 청소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엄밀히 따져보면 학생들에게만 성에 대해서 가르치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어른들 안에서도 인식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네. 저는 근데 예전에는 인식의 개선에 대해서만 외쳤다면 이제는 사회적인 제도가 실질적인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은 저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뭐 저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께서 예상하시는 건 뭐냐면 이거는 단순하게 이번에 한 사건을 통해서 그 조주빈과 여럿 이제 눈에 띄는 주 운영자들만 몇 명만 처벌하고 끝나는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 그런 사건으로 끝날 것이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 한국 사회 안에 아직 청소년들, 아동 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굉장히 법안이 미비한 것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실은 N번방, 박사방만 지금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지만 네네. 또 청와대 청원에 올라오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다크웹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다크웹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웰컴 투 비디오라고 하는 아동 성착취물 영상을 불법으로 유포하는 네네. 그런 사이트를 운영이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이건 문제였거든요. 네. 근데 그 운영자가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 사람. 네. 그래서 네. 실제로 그것을 운영했던 300여 명 중에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었는데 네네. 그 중에서 이 사이트를 주로 이용했던 이것을 운영했던 사람이 한국인이었고 네네. 근데 그 사람을 한국에서 미국이나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영상물을 보는 것만으로도 네. 최고 15년, 22년 그리고 최고 무기징역까지도 굉장히 좋은 네, 거네요. 굉장히 하는데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법안 자체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반인륜적인 사이트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네. 이 사람은 손모 씨는 1년 6개월을 구형받았고 이제 좀 네. 있으면은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지금 한국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냥 아이들한테 교육시키고 니네가 조심해라 라는 말을 뛰어넘어서 이 피해를 입은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보호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보호도 있고요. 네. 또 굉장히 심리적인 그런 트라우마를 입게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보호를 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정말 구체적인 사회적인 제도 네. 의 법안 그리고 법안 제도가 제정이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자, 동의를 그러면 합니다. 네. 이 사건도 네. 법안이 없다면 네. 여기에 대한 형벌도 굉장히 약소하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 N번방에 네네. 지금 각갓이라고 하는 이 방을 창시했던 사람은 아직도 지금 수색 중이고요. 찾고 네. 있고 여기에서 이제 각갓 다음으로 운영을 했던 왓츠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검거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왓츠맨에게도요. 법에서 몇 년이 구형이 내려졌냐면 3년 6개월이 내려졌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도 네. 3년 6개월밖에 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범인, 그 사람만 처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강화된 법안을 통해서 가해자들이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내가 정말로 크게 처벌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심어줘야 되고요. 네. 피해자들한테는 내가 이렇게 용기를 냈을 때 나는 끝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어 라는 안정감이 같이 올라오는 구조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 사건은 계속해서 반복될 겁니다. 자, 집의 기둥은 무너지는데 네. 인테리어만 한다고 이게 네. 과연 되겠느냐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데 네. 자,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목사님 과연 청소년들이 우리 목회적 입장에서 과연 우리 교회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리더하고 치유하고 해야 될까요? 목사님 입장에서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많은 아이들이 네. 음란물이 잘못된 것이고 네. 그리고 음란물을 봤을 때 부모에게 들키거나 사회적으로 드러났을 때에 대한 네. 비난과 처벌 그리고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들에 대한 죄책감을 끊임없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목회학적인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바라볼 때 성이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을 이제는 학교에만 맡겨놔야 될 게 아니라 지역사회 교회나 목회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선물이고 네네. 그 선물을 너희들이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목회자들이 나서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고요. 네네. 아이들은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특히 교회 아이들이 이런 문제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죄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많은 부모님들과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이 아니라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고 용서해 주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네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고 너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너에게 이런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보호해 주실 거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그들이 교회 안에서 안식을 얻고 죄책감을 내려놓고 죄의식 없이 온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자, 이제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거는 우리가 예전보다 교육 수준은 굉장히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바라볼 수 있는 선과 악은 더 흐려졌어요. 과연 이 시대의 선과 악을 바로 구분 지을 수 있는 것, 그건 바로 말씀밖에 없겠죠. 영적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두 분 일선에서 이런 청소년들 또 수많은 중독자들에게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 사역이 더 멋지게 되시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놀라운 일들이 두 분을 통해 더 일어나기를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가장 어두웠던 날이 세상을 구원한 가장 밝은 날이 됐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도 주님의 뜻 안에서 참 회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시청률 리포트 플러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